하고 막 떨리는데요, 이제? 야한 언니들의 사진입니다. 발칙해, 재밌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한복하면 단아하고 우아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한복의 매력에 빠져보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풍속화를 그리는 한국화가 김현정 작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상당히 유명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이 아주 기발하면서도 흥미로운 작품을 누가 만들었나 그래서 사실 궁금했는데 우리 이제 김 작가님이 그 주인공이세요. 네. 그간에 그렇게 활동하신 지 뭐 아주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간에 뭐 작품 활동, 수상 경력, 대내외 뭐 강연 활동이라든가 보면 아주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네. 아마도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오면 저 여인은, 저 아가씨는 누구일까? 오늘 결혼을 했나? 네. 혹은 국악을 하나? 아니면 한국 무용을 하나?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무속인이세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저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라면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탄 그런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이렇게 짧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어느 이렇게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술관 문턱을 낮추고 한국화의 대중화에 기여한 분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별명 중에 하나가 한국화의 아이돌이다 이런 별명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붙게 된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가 화가라는 직업을 떠올렸을 때 중년 이제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행사 같은 데 가면 김현정 화백이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참 젊다라는 점 한 가지와 그리고 제가 SNS에서 되게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팬덤 문화가 형성이 돼서 팔로워가 한 20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처럼 팬덤 문화가 형성됐고 젊다라는 점에서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붙게 됐어요. 한국화의 아이돌. 우리 실례지만 김 작가님은 요즘 이 세대 가운데서도 주목받고 있는 20, 30대 MZ 세대이신 거죠? 네, 제가 MZ 세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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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제1야당 그 대표로 MZ 세대가 뽑혀가지고 더 이렇게 관심을 끌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우리 김 작가님 보니까 통통 튀는 MZ 세대 그 경계를 넘나드는 네. 멀티테이너 뭐 이런 분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제 제가 좀 아무래도 호기심도 많고 도전하는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화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커리큘럼을 조금 혁신적으로 깨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포브스지에서 30 언더 30에도 이제 선정을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젊다라는 점,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신선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포브스에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네. 2017년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성장해 가시니까 네. 앞으로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세계 속의 30인으로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중들에게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지신 계기가 내숭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시작이 2013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주제를 정할 때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 속마음과 다르게 하는, 하지만 밉지만은 않은 사랑스러운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근데 이제 외국에는 왜 너의 속마음과 다르게 표현해? 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해외에 이제 전시를 나갈 때는 풍속화의 개념으로 많이 소개를 드리는 편이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내숭을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그림을 보실 때만큼은 관람자분들이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팍팍한 생활 속에서 이 그림을 볼 때 좀 웃으시면 저도 같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을 내숭 시리즈다라고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발칙해 재밌어 이러시면서 한참 웃다 가시거든요. 네. 그럼 저도 정말 많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품들이 이제 내숭 올림픽. 아, 네. 여기 지금 요 작업은 내숭 이야기인데요. 아, 내숭 이야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몇 가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옷장을 열었을 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목이 빌 공자를 썼는데요. 네. 저희가 옷장을 열었는데도 오늘 입을 옷이 없네 라는 마음처럼 신발도 이제 한 켤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신발 속에서의 공허함 같은 거를 표현한 작업입니다. 네. 지금 저기 한복으로 보면 상하이. 네. 예. 상하이가 그 표현법이 조금 독특한데요. 네. 제가 이거를 한지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한지. 상의는 한지로. 네, 그리고 이제 치마 부분은 먹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안에 실루엣이 살짝 그러니까요. 비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투명하게. 네, 비춰지는데. 이게 작품의 과정도 인물의 실루엣을 그린 다음에 한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로는 좀 더 정확한 인체를 표현하기 위함도 있지만 전 내숭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복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뭐 드러낸다. 네, 내면을 뭐. 보여주는 거. 아, 네. 그런 또 깊은 뜻이 있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작업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은 완벽한 밥상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사실 택배 상자 위에 아무렇게나 급하게 먹고 있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좀 초라한 밥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택배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바빠서 그러시겠죠. 아, 네. 요즘 워낙 편리하고 네, 네. 예, 자주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급하다 보니까 택배 상자를 밥상 삼아서 먹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배고프면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이게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밥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걸 또 작상을 뭐 하셔서 이렇게 네. 작품화로 하셨군요. 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곤 하는데요. 이 신사임당이 이 밖으로 나오셨네요. 아, 네,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국조폐공사와 네. 함께 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한국조폐공사에서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회도 누군가의 작업이잖아요. 판화 작업 같은 건데 너무 훼손을 많이 한다라는 고민이 있으셔서 이거를 아티스트와 콜라보하면 좀 더 작품처럼 느끼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더 돈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할 거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이 현대에 있다면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상상해 봤더니 대치동 엄마일 것 같은 거예요. 교육열이 강하신 어머니. 그래서 교육열이 강하신 어머니들은 이제 TV도 안 보신다 그러잖아요.
자식 교육 시키시려고 이제 독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를 표현한 작업입니다. 이 이 작업이 작품은, 예. 네, 이게 내숭 올림픽 시리즈 이거는 중에 이제 하나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의 당구장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당구장을 표현해보자. 10년 뒤에 내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늘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당구장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살짝 야한 언니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뒷 배경에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살짝의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가는 당구장에 야한 언니들의 사진이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 또 그 다음 작업으로는 준비 완료라는 작업인데요. 네. 식스팩이 있는 남성들의 사진을 뒷 배경에 그린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품 말고. 네, 네. 자, 이것도 역시 내숭 올림픽이네요. 네, 이게 근린공원에 보면은 많이들 운동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역기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인데요. 저기 배 위에 있는 잡지가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잡지예요. 근데 물론 되게 한 켠에 작게 실린 잡지지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무겁게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27 세월의 무게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누군가에게는 27살이 너무 적은 나이지만 저에게는 큰 중압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표현한 작업입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지고 있는 무게를 또 이렇게 자화상으로 표현을 하셨군요. 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20, 30대가 아직 한참 어리다라고 하지만 그 나이대의 고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의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이 그림이 바로 제가 가장 처음에 그린 작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나르시스라는 작업인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참 부모의 입장에서는 첩정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시군요.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업 중에 한 작업입니다. 막내딸이면 귀여움을 제일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질투가 가득하다 보니까 네. 첩정도 부럽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걸 또 작품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네. 자,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 작업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작업인데요. 네. 바로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는 작업입니다. 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제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고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곳에서 네. 한국인 두 번째로 개인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시를 하는데 어떤 외국분이 오셔서 저보고 너 너무 천재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천재 같다고 느껴지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BTS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모를 수도 있고 한복은 더 모를 텐데 라는 생각으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게 정확히는 몰라도 너네 나라 전통 의상인 건 충분히 느껴지고 어떻게 맥 딜리버리라는 걸 상상했냐. 드라이브 트루는 있는데 딜리버리 서비스를 너가 생각한 건 정말 천재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미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천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솔직하게 우리나라의 모습을 얘기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거 한국에 있고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다. 정말 배달의 왕국이다라는 얘기를 전달해드렸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BTS 말씀 지금 하셔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BTS 그 랩 몬스터를 그리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셨죠? 네. 어떻게 보면 분야는 다르지만 BTS와 우리 김현정 작가님 그 젊은 나이에 성공한 두 예술가 그룹, 예술인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네, 저 굉장히 BTS 팬이어서 네. 오늘도 아미 색깔로 아, 한복을 이게 지금 그러시군요. 네, 예. 골라서 입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감히 BTS와 저를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죠. 근데 이제 저는 BTS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 물론 뭐 완성도도 높고 멋있고 노래도 좋고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거를 아주 잘 녹여내서 풀어내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복만이 또 한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의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치자면 전 세계에서 정말 손톱만한 나라인 건데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힘이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 네. 영화, 드라마 정말 세계로 쭉쭉 뻗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매력을 잘 표현해 준다라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한국적인 네. 게 세계적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BTS가 많이 알렸잖아요. 네, 우리 그래서 김 작가님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에서 전시를 할 때마다 네. 정말 실감하는 점입니다. 이제 베를린이라던가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전시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보면 아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매력적이구나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또 사실 그런 중압감도 많이 느껴요. 이게 뭔가 사실 이렇게 주목을 받을 거를 예상하고선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백조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열심히 발길질을 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아하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표현을 했지만 멀티테이너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기업들하고 이렇게 콜라보 협업 많이 하셨죠? 아, 네. 네. 제가 이제 크게 4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가의 관념적인 생각처럼 전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 1가지랑요. 2번째로는 강의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막막하거나 이런 분들께 제가 뭐 창의력 강연이라던가 네. 미술 투자라던가 미술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3번째로는 컬래버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이미지 저작권 사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이미지 컨설팅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홍보대사라던가 각종 이런 인플루언서 활동들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소셜 드로잉이라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업과의 콜라보는 뭐 아까 뭐 BTS 말씀하면서도 뭐 했습니다만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네. 소셜 드로잉 뭐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활동이고 그 어떤 또 효과라 그럴까요? 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낯서신 게 당연하신데요. 제가 좋아한 거거든요. 아, 그런 네. 거군요. 네. 그래서 SNS를 뜻할 때 소셜과 그리고 드로잉, 그림 그리는 걸 합쳐봤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내숭 이야기 시리즈를 할 때는 아이디어가 샘솟았어요. 그래서 제 손의 속도가 제 머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점 한 점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고갈이 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SNS에 이렇게 솔직하게 제 일기같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SNS 상에서 네티즌 분들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엔 좀 화도 났거든요. 아니 이게 작가의 영역인데 왜 넘어오시지? 라고도 생각했는데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화가 1인으로만 아이디어로만 하면 경쟁력이 약하겠다. 마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처럼.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위키백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그런 소셜 드로잉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이제 라디오처럼 사연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고선 제목 후보에 대해서도 같이 선정을 해보기도 하고요. 혹은 그리다 막히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작품 판매가 되면은 이 아이디어를 주신
저 소셜 네트워크 참여자한테 이렇게 네. 보상을 해주십니까? 사랑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이벤트로 이제 선물도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아이디어를 주실 때 어떤 보상을 많이 원하시고선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 참여하시는데 기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계신 작품 활동 또 어떤 또 도전이 우리 김 작가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질문들이 가장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마지막이지만 또 대해서. 시작입니다. 네. 네. 그런 질문들을 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요즘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결혼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역시도 20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받아왔던 질문이 결혼을 언제 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40대까지도 아우르게 되는데 저희가 그저 철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게 아니라 나름의 고민이 있다라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라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계란 한 판이 30알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결혼을 해볼래가 아니라 너 나이가 찼으니 결혼을 해야지. 남들 하는 대로 다 해야 돼. 라는 그 말에서 의문이 생겨서 이제 하게 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MZ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한국을 빛낼 인물 100인의 네. 10년 뒤, 네. 2014년에 이렇게 선정이 됐던데 네. 그 10년 뒤라는 게 2024년인데 네. 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요? 예. 저는 그게 참 어깨가 더 무겁거든요. 예. 곧 오는구나, 그 10년 뒤가 난 잘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네, 앞으로도 사실 화가라는 게 정년이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지치지 않고 솔직하게 이 시대상을 담아내는 화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큰 활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 화가이자 작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현정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